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분명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간 적. 친구가 부탁할 때 정말 하기 싫어도 좋아라고 말해버린 적. 가족 모임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웃고만 있던 적.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떤가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던 적. 친구들이 영화를 정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너희가 보고 싶은 걸로 해 라고 말한 적. 쇼핑을 할 때도 점원이 추천하는 대로 사면서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하고 의문을 품은 적.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잃지 않고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중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가족 좋아하는 것, 주변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따라 살았거든요. 이제 와서 당신은 뭘 좋아하냐고 물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신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무시해도 부당하게 대해도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위장병, 두통, 불면증,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억눌러 온 감정들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가족 눈치, 친구들과 만나서도 분위기 깨트릴까봐 자기 의견은 꾹 참고, 동네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위해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자신을 알 기회조차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착한 아이 콤플렉스입니다. 말대꾸하면 안 돼. 어른들 말씀에 토달지 마. 네가 참으면 되잖아. 착한 아이는 그런 말 안 해. 순종하는 게 미덕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말하면 미움받는구나. 참는 게 좋은 거구나.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효와 순종을 강조했잖아요. 물론 이런 가치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싫다고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고, 아니에요 라고 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네 하며 살아왔죠. 세 번째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세요. 하지만 건전한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 누구도 실망시키면 안 돼. 항상 착하게 행동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의 중용이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전했지만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으로 인도 독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그를 미워한 사람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달콤한 사과도 당뇨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장미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줍니다. 따뜻한 햇살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뜨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맑은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롭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해요. 차분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을 보고 재미없고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례하고 배려심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성격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의 행동과 태도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정작 자신의 행동은 소홀히 하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두 번째 진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너는 정말 성격이 좋다. 화를 한 번도 안 내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사실 당신은 화가 날 때가 매니어요. 그냥 참고 있을 뿐이죠. 그럼 그 친구는 진짜 당신을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겉으로만 좋은 관계, 껍데기만 있는 관계가 되고 말죠.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위로나 공감을 받기 어려워요. 둘째, 내적 분노가 쌓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마음 어딘가에 계속 쌓여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저수지 효과라고 불러요. 댐에 물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것처럼 억눌린 감정도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두통, 위장병,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결국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평소에 작은 의견 차이를 솔직하게 표현했다면 작은 갈등으로 끝났을 텐데 계속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어요. 넷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의견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계속 보내게 돼요. 그러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다섯째,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내면은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쉽게 모욕당한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사는 것. 이것이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다음 진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선함이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허용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게 선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가짜 친절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부모와 그냥 넘어가는 부모 중에 누가 더 선한 부모일까요? 야단치는 부모겠죠. 아이의 성장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친구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만 하는 친구보다 더 진실한 친구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다, 괜찮다, 고만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죠.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화합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고 동조한다는 것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합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은 분명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말하는 좋다는 진짜 좋다는 뜻이고 싫다는 진짜 싫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항상 네 하는 사람의 말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더 믿음직스러운가요? A 친구, 항상 좋다, 좋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따라오는 친구. B 친구, 때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 아마 B 친구가 더 믿음직스러울 거예요. 그 친구가 좋다고 하면 정말 좋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의 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경계선은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경계선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도 없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분 명상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다른 사람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요. 남편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지 말고요.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반응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순수하게 내 마음만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사실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사실 나는 조용한 곳에서 책 읽는 게 좋다. 사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사실 나는 화려한 옷보다 심플한 옷이 더 좋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전에 꿈꿨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어 했나요?
어떤 놀이를 좋아했나요? 어떤 꿈을 꿨나요? 혹시 그 꿈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모습은 어떤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음악을 듣나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떤 표정을 짓나요? 중국 고대 철학자 라오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실 것이 있어요. 내면의 목소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동안 억눌렀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오늘 회의에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족이 그렇게 행동할 때 사실은 서운했다.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니까 완전히 솔직하게 써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10단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갑자기 큰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뉴 고를 때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메뉴가 먹고 싶어요. TV 채널을 바꿀 때도요. 이 프로그램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채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2단계, 나로 시작하는 문장 사용하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운으로 시작하면 내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는 거라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3단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그 말씀을 들으니 조금 속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힘들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단,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 느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4단계, 거절할 때 이유 설명하기. 그냥 싫어요 라고 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어요. 5단계, 대안 제시하기. 단순히 거절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6단계, 상대방 입장도 인정하기. 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방법도 좋지만 이 방법은 어떨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7단계, 구체적인 예시 들기.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8단계, 타이밍 선택하기. 의견을 말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바쁠 때는 피하세요. 차분하고 여유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9단계, 끝까지 일관성 유지하기. 한번 표현한 의견에 대해 책임지세요. 압박받아도 쉽게 의견을 바꾸지 마세요. 제 생각은 여전히 그래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단,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유연하게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해요. 10단계, 감사 표현하기. 의견을 들어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팔지 마라.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런 걱정들이 생길 거예요. 첫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건강한 이기심은 필요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를 탈 때 안전수칙을 들어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나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이기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전한 이기심과 이기적인 이기심. 건전한 이기심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만 챙기는 거고요. 둘째,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더 깊어져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만약 내 의견을 말했다고 관계가 끝난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표면적인 관계였던 거죠. 오히려 솔직한 의견을 나눈 후에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야 너를 제대로 알겠어. 셋째,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21일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의견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넷째,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말을 너무 강하게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연습하다 보면 늘어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가 있어야 다른 모든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변화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김선영님.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하시면 무조건 네 하고 따랐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큰 병을 얻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였어요. 반찬할 때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죠.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랜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나 봐요. 그 다음엔 가족 모임에서도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요. 시댁 식구들이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의견을 물어봐요. 처음엔 갈등도 있었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이상해졌냐고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버릇 없어졌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저를 더 존중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지금은 남편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 의견을 꼭 물어봐요. 아들도 엄마가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 좋다고 해요.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저도 놀라워요. 두 번째 이야기, 이정호님. 직장에서 항상 네 하며 살았어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 못하고요. 야근도 혼자 다 하고 굳은 일도 다 도맡아 했어요. 동료들은 정호 씨는 성격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맨날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너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에 불면증까지 왔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도 말하기 시작했고요. 무리한 요구에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상사가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료들이 왜 이제야 말하냐며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하면서요. 알고 보니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한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박미경님. 평생 친구들 사이에서도 맞춰주는 역할만 했어요. 어디를 가든 뭘 먹든 아무거나 좋아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경아, 너는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네 의견이 뭐야?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친구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니.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제안하고 처음엔 친구들이 미경이가 갑자기 왜 이래? 했지만 지금은 이게 진짜 미경이구나 하면서 더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솔직해지더라고요. 이전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뭐든 좋아했는데 지금은 각자 하고 싶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임이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5가지 약속을 제안드려요. 첫 번째 약속, 거울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기.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솔직했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을 사랑했나? 두 번째 약속, 하루에 한 번은 내 의견 말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요한 것들로 확장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약속,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 인정하기. 거절도 선택의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곳에 써보세요. 네 번째 약속,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세요.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모두 소중하고 타당해요. 다섯 번째 약속,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 오늘 의견을 한번 말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오늘 한 걸음 나아갔네. 작은 변화도 큰 의미가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한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게만은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으로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참아왔겠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사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면 주변 사람들도 변할 거예요. 진짜 당신을 알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